예고된 운명. 제가 공항 게이트에서 마주친 그 남자는 15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쿵쿵쿵 귓가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가 공항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어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3번 게이트.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저는 그저 평범한 일탈 여행을 떠나는 52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건 없어. 다 우연일 뿐이야.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저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던 커리어 우먼. 결혼도 연애도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과 선택의 결과였. 55살을 앞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즈니스석 티켓을 손에 쥐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회사에서 30년을 일하고 처음으로 얻은 3주간의 안식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게이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던 한 남자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디 계열의 깊고 중후한 향, 그리고 그 안에 섞인 미묘한 시트러스 향. 이럴 수가. 15년 전 그 사람이 즐겨 쓰던 향수였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키 178cm, 약간 구부정한 어깨, 왼쪽 귓불에 작은 점,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우는 걸음걸이. 강민준 저 37살이었던 그는 이제 5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5년 전 그는 제주도 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3일간의 수색 끝에 시신도 찾지 못했죠. 장례식은 빈소로 치러졌고 저는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보험금 3억 원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같은 비행기를 타려고. 여러분은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적 있나요? 그때의 충격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의 사진을 검색했어요. 15년 전 그의 마지막 사진,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그의 모습. 똑같았습니다. 나이만 들었을 뿐 모든 게 똑같았어요. 우연이야.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제 이성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본능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기억들이 해빙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가을, 저는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같은 팀, 같은 프로젝트. 그는 제 후배였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천재였어요. 데이터 분석과 전략 수립에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지은 선배,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함께 작업하던 날들. 새벽 2시에 편의점 라면을 나눠 먹으며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날 밤, 안 돼,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던 회식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벌어진 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선배.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안도했어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분들은 먼저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짐을 챙겨 뒤따라갔습니다. 비행기 안 비즈니스석 4A 좌석, 제 좌석이었죠. 그리고 그 옆자리 4B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옆자리라 네 수백 명이 타는 비행기에서 15년 만에 마주친 그 사람이 바로 제 옆자리에 실례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 저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좀 피곤해서요. 그는 아이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명백한 회피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6시간의 비행시간. 저는 그 시간 내내 그를 관찰했습니다. 잠든 척하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목의 혈관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확실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을 걸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어요. 저는 뒤를 쫓았습니다. 잠깐만요. 입국 심사대 앞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기업에서 일하며 단련된 추적 본능이 발동했죠. 그는 택시를 탔고 저도 바로 다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Yes, madam.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콕의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택시는 차오프라야 강변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어요. 만다린 오리엔탈 방.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15년 전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연봉 6천만 원 정도. 이런 호텔에 머물 형편이 아니었죠. 저는 같은 호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빈 방이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2010년 10월 15일 제주도 바다에서 실종. 인터넷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당시 뉴스 기사들이 나왔어요. 대기업 직원 제주도 바다에서 실종. 3일간 수색에도 시신 발견 못해. 유가족에게 보험금 3억 지급. 모든 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실종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딱 3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들, 대기업 직원의 실종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자료들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함께 작업했던 MA 프로젝트 약 5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건이었죠. 그래, 그 프로젝트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프로젝트 관련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죠. 설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밀 유출의 용의자였다면, 만약 그가 도망친 거라면, 하지만 왜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민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로비로 내려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5년간 숨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려가시겠어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호텔 로비에 구석진 라운지, 그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15년의 세월이 그에게도 흔적을 남겼더군요.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설명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요. 무슨 소리예요? 그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MA 건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인수 대상 회사가 사실은 거대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걸. 장부상으로는 500억 가치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300억이 넘는 부실 기업이었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보고하려고 했어요. 지은 선배한테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납치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남자 2명.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워서 한강변으로 데려갔어요. 세상에, 그들이 말했죠. 입 다물고 사라져. 안 그러면 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제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도 살아계셨고 동생도 있었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사라지기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네, 실종 사건을 위장했어요. 그들이 다 계획해줬죠. 제 옷과 신발을 바닷가에 남겨두고 저는 밀항선을 타고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떠돌면서 가짜 신분증으로, 가짜 이름으로. 박민주는 죽었고 저는 제임스 킴이 되었. 그럼 왜 지금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달 전에 동생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익명 계정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대요. 민준아, 어디 있니? 하시면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어머니 얼굴도 못 봤죠.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네, 이제 그들도 저한테 관심 없을 거예요. 1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냥 어머니 산소에라도 다녀오려고요.
몰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저와 같은 비행기를 우연이에요. 진짜 우연저도 놀랐어요. 지은 선배를 보는 순간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잊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 일도 선배도 모든 걸. 하지만 못 잊겠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선배를 사랑했어요.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게는요. 15년간 숨어 살며 짝사랑을 간직한 남자, 여러분이라면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사랑이라고 했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고백이라니. 저는 운명 같은 거 안 믿어요. 사랑도 결국 선택이고 계산이에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알아요. 선배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5년 만에 수백 개의 항공편 중에서 같은 비행기 옆자리에 앉게 된 걸, 이것도 우연인가요? 우연이죠.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건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떴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3일 전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제 모습, 그리고 일주일 전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제 모습, 2주 전 주말에 남산을 산책하는 제 모습. 이게 무슨 제가 찍은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어요. 어머니 산소에 가기 전에 선배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지켜봤어요. 스토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미쳤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 뭔가요? 선배, 그가 반문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제 가족도 모두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저를 지탱한 건 딱 하나였어요. 언젠가 다시 선배를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선배도 저를 잊지 못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선배 결혼 안 하셨죠? 55살까지.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실종된 후로 선배는 단 한 번도 연애를 안 하셨어요. 제가 조사했거든요. SNS도 없고 소개팅도 거절하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죠.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커리어가 중요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날 밤일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종된 게 혹시 그 때문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곡을 찔렸으니까요. 맞죠? 제가 실종되고 나서 선배는 스스로를 책망했을 거예요. 내가 그날 밤 선을 넘지 않았다면, 내가 좀 더 조심했다면, 내가 그를 더 신경 써줬다면.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맞아요. 맞다고요. 저는 1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당신이 죽은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간 꽁꽁 얼려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미안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15년 전에도 지금도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지은 상무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검찰청 금융조사부 소속입니다. 2010년 MA 프로젝트 관련해서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민준 씨의 소재를 알고 계신가요? 핵심 증인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검찰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예상했어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 MA건 결국 터졌어요. 5년 전에 인수한 회사가 부실로 드러나면서 우리 회사가 300억 손해를 봤죠. 그때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주범은 당시 부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뇌물을 받고 일부러 부실 기업을 인수하도록 조작해. 저는 그걸 알아챘고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당신은 피해자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15년 전에는. 그런데 최근에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대요. 당시 부사장의 비서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네, 이제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강민준으로 살 수 있죠. 그가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선배, 저와 함께 한국에 가주시겠어요? 네? 저 혼자는 무서워요. 15년 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선배가 옆에 있어주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성은 거절하라고 소리쳤지만 감정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함께 가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옆자리가 아니라 같은 줄의 창가와 복도 좌석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저도 답을 찾고 싶었어요. 15년 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선배, 이제 믿으세요? 운명을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 만약 계속 이렇게 우연이 겹친다면 그때는 운명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내기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귀국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죠.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으로 가주세요.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15년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그리고 당시 부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죠. 강민준 씨,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회복되고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여기서 그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배, 저와 함께 시작해 주시겠어요? 이 새로운 인생을.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천천히요. 15년의 공백을 채우는 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저는 15년도 기다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믿으시나요? 15년을 기다린 사랑. 댓글로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퇴근 후에 그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죠. 선배, 오늘 뭐 먹을래요? 파스타? 좋아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선배, 아직도 운명 안 믿어요? 글쎄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믿게 된 것 같아요. 진짜요? 공항에서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당신을 선택한 건 제 의지였죠. 그게 운명이라면 나쁘지 않네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백해도 될까요? 공식적으로. 뭐라고요? 박지은 선배, 저는 선배를 사랑합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준 씨.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눈, 기상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것 봐요, 선배. 이것도 우연인가요? 통계적으로는 0.001% 확률이지만 운명이에요, 선배.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죠. 눈 속에서, 한강변에서 15년 만에 키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았던 일기를. 오늘 나는 운명을 믿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운명을 선택하게 되었다. 15년 전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다. 시작이었. 그리고 오늘은 그 시작의 완성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옆에 있으니까. 5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믿는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선택했다. 15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시작이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 이제 선배가 아니라 아내라고 불러도 되죠? 어색하네요.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요. 50년. 그때면 우리 100살이 넘는데요. 그럼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민준 씨, 우리도 여행 갈까요? 어디로요? 방콕.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던 곳. 좋아요. 이번에는 같은 방에서 묵어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운명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데 15년이 걸렸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도 운명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연을 선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어요.